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5일 도쿄에서 191명, 카나가와 52명, 사이타마 19명, 치바 30명, 오사카 89명, 아이치 21명, 후쿠오카 1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31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6,57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7,28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6명, 후쿠오카 4명, 도쿄 2명, 아이치 1명, 이렇게 총 1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68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48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9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 남녀 19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9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81명으로 전체의 약 42%, 40대에서 50대는 총 63명으로 약 3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91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6명, 직장 내 감염이 15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11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남녀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21명, 입원 환자는 80명 감소한 120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27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86명이 되었습니다. 도쿄의 감염 확대 방지 대책으로 시행되었던 음식점 등 영업시간 단축의 요청이 15일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この間ご協力いただいた事業者、そして利用者の皆様方にご協力に感謝を申し上げる。 도쿄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도쿄 23구 내에서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오후 10시까지 문을 닫도록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요청은 지난달 31일까지는 도내 전역이 대상이었지만 23구에 한해 이달 15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의 연장 요청을 이행한 중소사업자에게는 15만 엔의 협력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씨. 하룻밤이 지난 15일 오전 아베 내각의 관방장관으로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강요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예비비로부터 약 1조 6천억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베 내각의 마지막 강요회의로서 내일 내각은 총사직하게 됩니다. 新しく総裁になられた菅総裁が総理になられて、これからやりたいことは関係省庁のまさに縦割りを打破するということに特に思いを持っている菅さんですけど、私も同じようにこの改革をやりたい、関係省庁の壁を打破したい。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개혁의 의지를 나타낸 코이즈미 환경상은 이번 스가 내각에서 재임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카나가와 지역구이며 이번 총재 선거에서 스가 씨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던 코노타로 방위상은 행정개혁 담당상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직 및 강요의 인사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스가, 즉 관방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방장관 후보로서 이름이 거론되었던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스가 씨로부터 따로 언급은 없었다. 가정의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今どういったお気持ちですか。いや、もう大変な重責ですから、また7年8ヶ月、菅長官が本当に素晴らしい長官ぶりを発揮されてますので、とてもそれに復権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自分なり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카토 씨의 후임으로는 이시바파의 타무라 노리이사 씨가 후생노동상으로 내정되었습니다. 私も今日が最後の記者会見だと思ってですね、かなり胸に詰まるものがあって階段を上ってきたんですけど、よく考えたら明日またありますので改めて明日お別れをし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언급한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재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스가 씨는 이날 오후에는 당 본부를 찾아 임시총무회에 참석하여 정식으로 당 임원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役所の縦割り、既得権益、そして悪しき前例主義、こうしたものを打破して規制改革を進めて国民のために働く内閣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ぜひ総務会の皆さんにおかれましてもご理解をいただき、
ご協力賜りますことを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今後ともどう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 당 임원회는 간사장의 니카이 토시히로 씨, 정조회장의 시모무라 하쿠분 씨, 총무회장의 사토 츠토무 씨, 선대위원장의 야마구치 타이메 씨, 국대위원장의 모리야마 히로시 씨, 마지막으로 간사장 대행의 노다 세이코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벌에 얽매이지 않고 개혁 의욕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겠다라고 말한 스가 신 총재였으나 당 중역에는 자신을 지지한 각 파벌에서 한 명씩을 기용하여 농공행상식에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내각 강요도 대부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재임의 형태로 큰 변화를 두지 않고 일정 부분은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새로 입각한 후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키시 노부오 씨로 방위상에 내정되었습니다. 키시 씨는 아베 총리의 친동생으로 전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이력이 있고 존경하는 인물로는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이며 지난 오복 명절에는 가장 먼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스가 신 총재가 키시 씨를 방위상으로 내정한 데에는 마지막 아베 총리가 발표한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담화 발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담화에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올해 안에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차기 내각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키시 씨를 방위상으로 임명함으로써 꼭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의지와 그 실행의 주체를 키시 씨로 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가 퇴임을 한 후에도 미사일 관련 안보에 대해서는 관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초점이 되는 것은 해산 총선거의 시기입니다. 이날 정부와 여당 간부들로부터 이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재임이 확정된 아소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조기 해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解散をどこでやるかっていうのはその内閣のにおいては極めて大事なことなんで、僕は今の日本の置かれている立場っていうのは来年オリンピックっていう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考えておけば、やっぱり早期解散っていうのが考えるべきということなんじゃないかと。解散ということは重大な政治問題でありますから、そこは新総裁とも十分我々日常から意見を交わしながら円満な党運営に腐心してまいりたい。 한편 야당에서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일부 등이 합류한 새로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 잔류한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민민주당이 각각 창당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당은 정책 등의 이유로 완전한 합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 측과 선거공조와 국회 연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입니다. 이제 16일 오후에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스가 총재가 일본의 제99대 총리로 선출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이 15일 열린 재판 후 변호사 전원을 해임하였습니다. 전 법무상인 카와이 카츠유키 피고는 부인인 안리 씨가 첫 당선된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매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일 열린 재판 후 변호인으로부터의 제의로 해임 신고가 도쿄 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로써 변호인이 부재이기 때문에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카츠유키 피고의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16일 이후 현금을 받았다는 히로시마 지역구 의원들이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향후 심리 일정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으로 연기된 대회의 간소화에 대해서 50여 개 항목에 대해 이달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합의를 목표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연기에 따른 추가 경비를 삭감하는 대회의 간소화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던 200개가 넘는 항목 중에서 특히 효과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 대회 관계자의 인원수나 행사장 시설의 운영, 버스 스케줄과 같은 운송 서비스 등 50여 개를 열거하여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다음 주 IOC와의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이후 간소화로 축소할 금액을 산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대책에서 중요한 각 경기장의 관객 수에 대해서 무토 사무총장은 관객의 코로나 대책은 12월에 방향을 내기로 하였으나 관객을 몇 명 입장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수가 12월에 정해질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대회 직전은 좋지 않지만 일정한 감염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며 정부 등과 추진대책회의에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하겠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자 간편결제 서비스 도코모 계좌에 이어 다른 결제 서비스에서도 부정인출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코모 계좌를 통한 예금의 부정한 인출과 관련하여 유초은행에서 제휴하고 있는 12개의 전자결제 서비스 중 도코모 계좌 이외에도 5개 서비스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페이페이를 악용하여 유초은행에서 예금이 불법 인출된 피해는 올해 들어 17건, 총액 약 141만엔에 달하였으며 캐시라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한 불법 인출은 3건, 총액 23만엔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전자결제 서비스 회사 측은 전액 보상할 방침을 밝혔으며 유초은행은 연계하는 12개의 결제 서비스 중 도코모 계좌 및 페이페이 등 10개의 서비스에 대해 은행 계좌와의 연결과 충전을 순차적으로 정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수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사카의 상징으로서 사랑받아온 창업 100년의 전통 음식점이 15일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사카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큰 보고 모양의 간판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 간판을 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츠텐카쿠 앞길에 있는 유명한 보고 간판이 있는 오사카의 상징 중 하나였던 노포복집 즈보라야가 15일 창업 100년의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1920년 창업한 즈보라야는 100년간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으로부터도 인기가 있는 가게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4월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이달 3일에는 상징인 보고의 간판도 철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자나 학교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0% 감소한 사실이 일본 종합건강진단의학회와 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가 14일 발표하였습니다. 두 단체가 올해 7월에서 8월 사업자 건강진단이나 특정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회원 총 459개 기관에 설문한 결과 180개 기관의 1월에서 9월 검진자 수는 약 1,4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700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긴급사태 선언 기간인 4월에서 5월은 건강검진의 중단이 속출하여 대략 8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단체는 감염방지책 등의 철저로 검진자 수는 회복하고 있으나 10% 정도의 사람이 검진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기적 검진이 병의 조기 발견과 큰 병으로 이어질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